네, 두 번째는 우리가 퀵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지소트와 다르게 퀵소트는 조금은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바이드 컨커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머지소트가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퀵소트도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컨커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디바이드 스텝에서 피봇이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봇을 이용하게 되는 특징 때문에 컨커 스텝을 하게 될 때 컨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do nothing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과정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P라고 하는 아이템 하나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봇을 기준으로 P 밑에 있는 놈과 P 위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또한 같이 리커시브하게 동작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머지소트나 퀵소트나 둘 다 리커시브하게 하는 방식이고 컴패리즌 베이스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 두 개 자체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텝 자체가 n을 로그 n으로 떨어뜨리는 한쪽을 n을 로그 n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패리즌 입장에서 보면 머지소트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컨커 스텝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타임을 소비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디바이드 할 때는 굉장히 쉬웠죠. 어떻게 돼요? 디바이드 사실 그냥 반 잘라 나갔고 그 잘랐던 과거 히스토리를 그냥 기억하는 형태의 자르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머지 할 때 우리가 소팅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값을 할당했던 게 앞에 있었던 머지 소트였던 거죠. 그런데 퀵소트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디바이드 할 때 우리가 많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봇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27이라는 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사실 피봇을 앞에 두던 뒤에 두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컨셉츄얼하게 피봇이라는 값을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봇을 중심으로 피봇보다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왼쪽. 피봇보다 더 크면 오른쪽에 놓도록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봇을 보고서 각각을 어디다 놓지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엘리먼트를 보면서 자, 38하고 27 피봇하고 비교를 하는 거. 38하고 비교하고 12하고 비교하고 39하고 비교하고 27하고 비교해서 16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구분을 짓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봇을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 상에서는 피봇만 놓고 보면 정렬이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놈들끼리는 정렬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잘 쪼개가지고 피보팅을 잘 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머지하는 과정을 거치면 피봇된 놈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잘 정렬이 되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전체 정렬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 퀵소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구현하는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피봇 인덱스, 여기 피봇이라고 되어 있고, 피봇과 피봇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퀵소트에 들어오게 되면, 자, 로가 하이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로가 하이보다 커지게 되면 끝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부를 때 하이나 로 값을 바꿔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는 하이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티션을 합니다. 파티션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이로 사이에 어떤 값에 즉 우리가 피봇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파티션을 걸어주는 형태가 되는 게 앞에 파티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티션을 하고 나서 두 개를 쪼갠 다음에 이 쪼갠 것, 즉 피봇 인덱스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로 아래쪽에 있는 것과 위쪽에 있는 걸 다시 퀵소트를 걸게 되면 다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떨 때까지 가냐? 자, 로하고 하이가 만약에 같아질 때까지 된다. 자, 피봇 인덱스를 보낼 때, 자, 처음에 퀵소트 앞에 거 호출하는 걸 보시면 로하고 피봇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주죠. 그래서 요거 가서 전체적으로
줄어진 형태의 피봇 인덱스 값을 보내게 되는 거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로우 인덱스하고 피봇 인덱스가 같아지는 타임이 오게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니까 자, 리턴을 하게 되고, 리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팅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파티션 펑션이겠죠. 자, 이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소팅 자체는 그냥 파티션을 계속 수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머지하는 과정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파티션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파티셔닝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피봇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 이 피봇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달라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AI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피봇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맨 앞에 값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걸 피봇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는 뭘 하냐면 이 AI 값은 처음 AI 포인트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뭐 어떤 분은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맨 뒤에 값을 선택할래, 난 맨 앞에 값을 선택할래, 어떤 거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값을 선택하던 그게 랜덤 값이기 때문에, 즉 포지셔닝에 따라서 오더드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을 선택하던 전체적으로 위치상으로 비슷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비슷한 형태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셜리 부분적으로 뭔가 약간 정렬된 것 같다라고 하면 가운데 값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 값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맨 앞에 것, 즉 i부터 j까지 인덱스가 있는데 그 중에 i에 해당되는 값을 피봇이라고 정의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를 선택했으니까 남은 거 어때요? AI 플러스부터 J까지의 엘리먼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를 우리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컨셉츄얼하게 세 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영역을 정의하는데 S1, S2, unknown 이 세 개의 형태의 영역을 정의합니다. 자, 처음에는 S1, S2, unknown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S1도 없고 S2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unknown 형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무것도 정렬하지 않은 unknown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하나씩 S1에다 넣고 S2에다 넣는 형식을 구현하게 되는 게 이 파티션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즌 S1과 S2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initially empty가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아이템들은 일단 어디다 놓느냐? unknown 리즌에 넣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피봇 값이 맨 앞에 있고 나머지 전체가 여기서부터 i 플러스 1부터 j까지 모든 값이 unknown 형태가 됩니다. 그죠? 이 unknown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앞에서 unknown 것을 빼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시작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k라고 명명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아이템, A의 K 인덱스, 우리가 처음에 I 플러스 1부터 간다라고 했고, 이거를 우리가 K라고 명명했으니까, 자, I 플러스 1은 그냥 고정된 값인 거고, K는 이제 변화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K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AK하고 뭘 하냐면, P하고 비교를 합니다. 피봇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 피봇 값하고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AK가 피봇 값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하면 S2에다 넣습니다. 반대로 피봇보다 작다. 그럼 S1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mpty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S1, S2라는 값을 임의로 처음에 empty 상태에서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한 칸씩 늘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피봇 값보다 AK가 더 크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더 큰 값이니까 S2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empty 상태에서 S2의 값을 하나 늘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empty였으니까 그 다음은 1이 되는 거죠. S1이 1이 되는 상태고 S2가 1이 되는 상태고
S1이 제로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P에다가 그 다음 S1이 되니까 제로니까 아무것도 할당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S1이 없는 상태가 되고 바로 S2가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러니까 S2가 하나 있는 상태가 되고 나머지 값이 unknown.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J개 전체 엘리먼트가 만약 N개라 그러면 피봇 뺐으니까 N-1개가 있는 거고 N-1개 중에 맨 앞에 하나를 뺐으니까 N-2개가 unknown 상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AK라는 값을 어디다 넣냐면 S1이라고 하는 곳에 맨 앞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서 종료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현재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AK라는 값이 결정됐을 때 하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K가 P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뭐 하냐면 그냥 S2를 한 칸 늘려주고 그죠? 그리고서 이 늘려준 값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넣는 기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S1 다음에 S2가 나오고 S2 다음에 뭡니까? unknown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AK는 unknown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놈이에요. 그 맨 앞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unknown의 맨 앞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Y값이라고 해당되는 게 지금 AK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YK는 사실 unknown의 맨 앞에 있는 놈인데 따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S2에다 넣는 경우에는 그냥 K 값을 하나 늘려주는, 즉 S2에 해당되는 값을 하나 늘려주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Y 값이 unknown 영역에 있다가 S2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은 그대로 서 있는데 선만 다르게 그어서 이걸 S2 영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S2였으니까 심플하게 그냥 선만 넘었습니다. 그럼 S1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죠. 만약에 우리가 뽑은 값이 P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P보다 앞쪽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쪽에 놓는 걸 S1에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S1에 있는 값을 먼저 인덱스를 하나를 늘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K와 M이라고 다시 나눴는데 S2에 대한 인덱스를 K로 놓고 S1에 대한 인덱스를 M이라고 놨을 때 M의 값을 하나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S2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값이 그죠? S2에 있는 게 갑자기 S1으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 맨 뒤에 있는 S1과 그죠? 그 다음에 그 unknown의 맨 앞에 있는 것과 둘을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하면 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놈은 Y값이었어요. 새로 지금 비교하는 놈이 Y값이니까 Y값인데 이 Y값을 S1의 맨 마지막에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원래 S2의 맨 앞에 있던 놈이 갑자기 unknown으로 갔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냐? K 값도 한 번 더 인크리멘탈 해주면 똑같이 unknown의 맨 앞에 있는 거가 S2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넣을 때는 S2의 맨 앞에 넣었는데 내지는 중간에 넣었는데 아니면 맨 뒤에 넣었는데 막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밀리고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막 처음에는 맨 앞이었는데 갑자기 맨 뒤로 가기도 하고 맨 뒤였는데 맨 앞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에서 계속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심플하게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것을 만들었죠.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S1에 넣거나 S2에 넣었을 때 인크리멘탈과 수압이라고 하는 펑션만으로 우리가 파티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피봇 기준으로 S1과 S2를 나누게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파티션을 구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압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인크리멘탈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포구문을 둘 때 보시면 n++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압을 하게 되고 else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수압을 해서 끝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에서 보시면 K 값을 플러스를 했죠. 그래서 K 값을 플러스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케이스 2의 경우는 K 값 플러스하고 M 값 플러스하고 수석까지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하게 말해서 케이스 1은 do nothing이 아니고 케이스 1에 대해서는 이미 K 플러스를 했고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원래 K 플러스하고 M 플러스하고 수합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K 플러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오퍼레이션이니까 각각 하지 말고 그냥 앞에서 한 번에 같이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션에 대한 걸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나 실제 구현하는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떨어진 형태가 되는 게 이 퀵소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피봇이라는 값을 27로 선택을 했고, 그죠? 자, 피봇하고 27 다음에 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다 모든 게 언노운 상태가 처음에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선택한 게 뭐냐면 38을 선택해서 27과 38을 비교하니까 38이 어디 두어야 됩니까? S2, 그죠? S2에 두어야 되니까 옮기지 말고, 옮기는 게 비싼 오퍼레이션이니까 옮기지 말고 인덱스만 하나 늘려서 38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2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38하고 그 다음에 1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2 값을 그 다음에 비교를 합니다. 자, 12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27, 피봇하고 비교합니다. 자, 27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12가 더 작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S2에 있는 값에 있는 것을 지금 12하고 2를 스위칭을 하고 그 다음에 S2도 하나 늘리고 S1도 하나 늘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이라는 값까지가 S2로 증가를 해서 S2의 영역에 지금 38이 들어가고 S1 영역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간 형상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S1, S2, 언론까지가 현재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39라는 값을 우리가 비교를 했는데 27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S를 한 칸 늘려주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39가 언론 영역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고 영역 자체만 바꿔서 언론이 27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7하고 다시 비교를 하면 27도 같으니까 그냥 한 칸 늘려주는 형태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16하고 비교를 하면 16은 어떻습니까? 27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16하고 S2의 맨 앞에 있는 38하고 둘을 수합을 합니다. 그러면 수합하면 38이 언론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16이 S2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S1도 한 칸 늘리고 S2도 한 칸 늘립니다. 그러면 S2는 맨 끝까지 자리까지 다는 38까지 들어가게 되고 S1은 한 칸 늘려서 16까지 파티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피봇을 가운데다가 옮기면 자, 피봇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부분 합이 결과 만들어서 전체 합을 만드는 것 같이 부분 정렬이 만들어서 전체 정렬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수행하는 과정도 반으로 잘렸기 때문에 머지 소트와 같이 로그 n의 뎁스로 끝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뭐 했습니까? 사실은 루프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만 루프를 구하면서 우리가 파티션 할 때 완전히 구성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터레이션 한 숫자 자체는 아이템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n개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 리즌에 대해서 하나씩 수행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로 사이에서 전체 개수를 가지고 n이라고 비교했을 때 컴플렉스는 비고 n이라는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요. 사실 머지소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파티션이 얼마만큼 불려지느냐가 사실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앞에는 머지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개수는 몇 개입니까? 로그 n개죠. 그렇죠? 뎁스가 로그 n이니까 로그 n번만큼을 우리가 파티셔닝을 해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그 n번이 아니라 로그 n 페이스만큼을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페이스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컴패러즌 파티셔닝 하는 구조를 보면 n개만큼을
비교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n 로그 n으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월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월스트 케이스 경우는 사실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씩 그냥 S2 값만 계속 정렬을 늘려서 인덱스 값 하나 늘리는 과정만 해서 끝나게 되는 형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반을 나눠야 되는데, 그죠? 반을 나누는데 반이 나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계속 있는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극단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개 정도가 오는 거죠. S1으로. 자, 한 개 정도 S1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경우에도 사실은 피봇이 절정이 됐으니까 피봇 값을 제외한 나머지 n-1개만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2개만큼, n-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는 관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epth 자체가 로그 n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로그 n이 n개만큼 내려가는 최악의 케이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depth가 n이 되는 거고 각각 레이어에서 해야 될 컴패러즌은 n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n제곱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1이 empty가 되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형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파티션을 했는데 똑같이 2분의 n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1과 n-1, 1과 n-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 한 개 한 개 남을 때까지 우리가 쪼개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depth 자체가, 토탈 depth 자체가 로그 n으로 떨어지는데 이 로그 n이 n으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비고 n 제곱의 형태로 갈 수 있게 된다. 이게 worst case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worst case가 아니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선택되는 피봇의 값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피봇 값을 잘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피봇 값을 잘 선택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형상의 값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름 네임에서 보시면 퀵 소트였잖아요. 근데 퀵이 아닌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앞에 있는 값을 선택하거나 맨 뒤에 있는 값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들의 경우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값은 맥스 값이나 민 값일 그러니까 최소 값일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이럴 경우를 피해서 가운데 값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랜덤하게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의 치우침이 있더라도 약간의 밸런스를 갖추는 형태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worst case는 이렇게 됐는데 worst case가 아니라 best case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best ca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갖죠. 어떤 형태? n 로그 n으로 떨어진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나 에버리지 케이스를 우리가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티션이 굉장히 이분하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표현이 피봇이 가운데 값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가운데 값을 가져서 얘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두 개를 양분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커션에서 동작할 수 있는 depth는 로그 n으로 떨어질 거고요. 자, 로그 n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각각 레벨에서 최대 n개, 최소 n개보다 더 작은 형태가 되겠지만 어쨌든 n개만큼을 가정하고 전체적 컴패러진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 n개에다가 전체 depth만큼인 n 로그 n으로 떨어진 형태의 컴플렉스를 가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머지 소트나 퀵 소트나 두 개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퀵 소트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퀵 소트는 머지 할 때 안 하고 디바이드 할 때 하기 때문에 디바이드만 잘 설계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밸런스 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지 소트만큼의 좋은 장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앞에 머지 소트는 우리가 메모리를 더 쓰는 게 문제니까 메모리만 더 쓰면 걔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얘는 메모리를 적게 써도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장단점이 보이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머지 소트도 그걸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향후에 나오게 돼서 그마저도 갭을 좀 더 벌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건 계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실제 해보면 퀵소트가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비교적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에 실제 구현하게 되면 성능 차이를 조금 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된 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worst case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는 걸로 퀵소트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럼 생각할 때, 퀵소트는 되게 느리구나. 이거 굉장히 worst case에 나쁘기 때문에 이거 평상시에 사용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best case는 굉장히 좋지만 worst case는 굉장히 나쁜 경우이지만 그 각각에 나오는 빈도수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내가 나쁜 일을 당할 일은 1000분의 1이고 1000분의 999는 굉장히 좋은 일만 있다. 그럼 내가 볼 때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전체적인 만족도는 좋은 일이 많은 거가 많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퀵소트에서도 worst case는 정말 적게 발생을 해요. 특히나 우리가 피벗 값을 맨 앞이나 맨 뒤에 둔다라는 것만 만약에 빼면, 만약에 중간 값을 취한다라고, 아까 알고리즘을 좀 더 쉽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중간 값을 취하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팅되어 있는 형태가 가끔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걔만 피하게 되면 사실은 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안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에버리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굉장히 좋은 형태의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버리지 케이스로 와서 전체적으로 에버리지 타임은 B고 N 로그 N에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타임이나 아니면 어떤 그 베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성능을 논하지 않습니다. 항상 워스트 케이스 가지고 논을 하게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워스트 케이스가 워낙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워스트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는 에버리지 케이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많이 사죠. 야, 너는 워스트 케이스가 남들은 다 워스트 케이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사실은 베스트 케이스 내지는 에버리지 케이스 가지고 얘기를 하니 비교할 때 우리가 페어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퀵소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해서 동작시켜 보면 체감적으로 훨씬 더 빠르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퀵소트가 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동작한다, 더 좋게 빠르게 동작한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머지소트와 퀵소트를 배웠는데 둘 사이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뭡니까? 둘 사이의 공통점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을 쓰고 얘를 리커시브한 펑션 자체로 구현했기 때문에 리커시브 펑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절반 줄여서 가는 효과를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로그 n 타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n번, 즉 모든 멤버들을 서로 비교하는 n제곱 형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런 리커시브 펑션을 만들면서 n 로그 n으로 떨어뜨리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식 자체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프로그램 짜시거나 여러분만의 어떤 알고리즘을 개선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하게 퀵소트와 머지소트를 따로 강의하는 이유는 이런 특징 때문에 리커시브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로그 n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로서 먼저 강하게 한번 강의를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스페셜한 케이스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